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대산고등학교 전부 3학년이죠? 아주 이제 진로가 거의 다 결정된 친구들이라서 마음이 아주 편할 텐데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않고 다른 사회 쪽으로 가시는 분들, 나머지 그쪽으로 가겠죠? 오늘 대산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성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대산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 역동성 있게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자유형 공익고로서의 대산고를 성장 발전시키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더 마음 편하게 공부를 더 잘하면서 더 훌륭한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갖춰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임성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떠나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먼저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얘기 듣다 보면 졸음도 오고 그럴 거예요. 졸리면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자면 안 되겠죠? 자는데 눈은 뜨고 귀는 열어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두 가지라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얻어가면 저는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까? 오늘 나 처음 본다. 우리 이완섭 시장을 처음 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한번 들어봐. 이런 거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봤나요?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하고 나하고 닮았나요? 사진이 좀 살쪄 보이지? 여러분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정규 대학을 못 나왔어요. 정규 대학을 못 나왔어도 시장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이 인생의 성공의 어떤 척도는 아니다. 대학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령 대학을 못 갔다 해도 실망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꿈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학이 결코 어떤 성공의 지름길도 아니고 대학 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대충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모아봤어요.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글씨도 쓰고 색소폰도 불고 낚시도 해봤고 운동도 해보고 산행도 하고 골고루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많이 치열한 또 사회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와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조력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될 텐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를 경영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정을 펼쳐나갈 때 올바르게 여러 가지 잘 인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가 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발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몇 개 많이 보면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스스로 그린 건데 만화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서 이런 그림도 그렸고 이 괴검객 수녀님 이거 만화가 그렸던 책인데 이거 어디서 잊어버렸어.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도 좀 쓰죠. 붓글씨도 좀 써보기도 하고 또 이제 수채화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또 밤송이도 그려보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도도 그려보고 이렇게 저 그림 그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분들 그림 소질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친구라도 또 그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 네,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고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에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뭘 좀 갖추었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데 어떻게 좀 뭘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런 것 좀 얘기하려고 해요. 뭐를 갖춰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졸업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텐데 학생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어딜 가나 어린애에서부터 80살 먹은 어르신까지도 항상 꿈을 잃고 살 수는 없어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꿈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 지금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가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 중학교 때 가졌던 꿈, 고등학교 때 또 사회에 나가서 꿈이 계속 변하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꿈은 있어야 된다. 무슨 꿈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꿈은 없어요. 너 꿈이 뭐냐 하면 나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학생들. 또 어떤 학생들은 나 네일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애게게 이런 꿈은 없어요. 모든 꿈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꿈이 나중에 살찌워져 가지고 전 세계 최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꿈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사람을 하나 만드는 것도 비교를 한다면 눈 알갱이 조그만 눈 알갱이가 있어야 굴려서 눈사람이라도 만들어요. 요즘에 좀 눈 많이 왔는데 근데 그 눈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콩알만한 눈도 없으면 눈사람 못 만들겠죠. 그만큼 꿈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하다. 그걸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결국은 학교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그 꿈을 100%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선생님 역할이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꿈은 선생님이라는 꿈은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게 꿈이 되었었는데 그 꿈이 결국은 더 커져가지고 지금 시장이라는 이 위치에서 그 선생님 역할도 때로는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꿈이라는 게 그렇게 변된다는 거죠. 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꿈 같은 얘기,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꿈은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바꿔지면서 살찌워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 등대, 뭐 지도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는데 저런 지도와 나침반, 등대조차 없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헤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진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명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관련된 책도 읽고 그 관계된 전문가도 만나고 생각도 늘 그 생각을 하고 무언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가는 방향을 알고 가는데 방향조차 없다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제자리 맴돌다가 인생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꿈이 있는 친구는 반드시 어떤 자리에 가 있어요. 꿈이 없던 친구는 그 친구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 꿈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정말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영화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현실화되는 거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결국 그것처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현실을 초월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꿈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서해안의 중심 도시를 만드는 서산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의 꿈이에요. 그리고 사통팔달 도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우리 서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서산시장을 떠나고 나면 그 꿈은 또 달라지죠. 지금 이미 제가 만일 서산시장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꿈이냐?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나누면서 정말 그런 소소한 소확행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또 꿈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장으로 있는 동안 시민들로부터 이완섭 시장 그때 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변해서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살기 좋아졌어.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꿈인 거죠. 꿈은 그런 꿈을 저는 가졌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옵니다. 두 번째는 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꼴은 뭐냐? 바로 외모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면과 반대되는 외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을 얘기할 때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형식도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형식이 내용을 또 지배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옷을 딱 입었다고 쳐봐요. 그럼 아무 데나 철푸덕이 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비군복 옷을 입으면 어디에나 편안히 앉기도 하고 제육복 입으면 편안히 앉고 막 뒹굴뒹굴 하지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 막 그렇죠. 그만큼 이 외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일에 책을 한 권 하는데 책 껍데기의 표지에 제목이라든가 표지가 디자인이 잘 됐으면 그 책 왠지 잡아보고 싶죠. 그런데 표지부터 허접하고 제목도 좀 어설프고 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마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과일 가게에 가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과일이 똑같은 값은 똑같은데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어느 과일 가게에 어떤 걸 사겠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이 껍데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부터 잘 챙겨야 돼요. 치장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연예인들 화장 얼마나 많이 하고 얼굴 많이 뜯어고치고 막 그런 거. 그게 왜 그럴까요? 일단 얼굴부터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모부터 먹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 외모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또 평가를 받겠어요. 실질적으로 내면은 정말 충실되어 있고 정말 훌륭한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방 어렵죠.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지금부터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꼴을 잘 갖춰야 돼요. 그 꼴을 좀 더 유식한 얘기로 하면 애티튜드, 자세, 본분, 기본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ATTITUDE 이렇게 되죠. 영어 단어 A면 1번, T는 20번. 이걸 좀 합하면 얼마 나와요? 100이 나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대목 좀 어렸어. 얘 범죄이 좀 안 돼. 능력은 있고 그러면 일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을 서울대 나왔다 한들 인성이 잘못되고 기본적인 자세를 안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 쓰겠습니까? 그만큼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세, 애티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런 말도 있죠.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외모에서부터 꼴을 잘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머리도 좀 신경도 쓰고 세련된 맛도 좀 풍기게 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 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 때 가졌던 그 자세와 또 한 단계 또 다른 학생일 때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자세를 잘 견지를 해야 되겠죠. 학생인데 학생 같지 않게 담배 하나 피고 다니고 껄렁껄렁하고 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보는 분은 곱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본을 잘 지키고 꼴을 잘 갖추고 자세, 애티튜드 이 부분을 잘 갖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도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자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늘상 불평불만이라 하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늘 뱉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슴속에 긍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외모로부터
잘 갖추면 내면까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면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태도를 갖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을 갖고 하면서 좋은 꼴을 갖춰 나가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꼴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우리 서산의 꼴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서산의 얼굴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서산 시청사가 50년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7군데로 나눠져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의 얼굴이 시청사인데 우리 서산시 꼴이 지금 별거 아니죠. 외부 손님들 보실 때도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자신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님을 모시는 집이 멋있고 자랑스러워 봐요. 당당해지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꼴을 잘 갖추고 있으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것처럼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의 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시청사를 빨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입지를 결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 타운도 입지를 결정해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산의 면모를 갖춘 서산의 이 꼴, 외형적인 측면, 내면적인 것을 동시에 잘 갖고 나가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꼴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인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꾀를 갖추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꾀는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지혜예요. 지혜.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죠. 전혀 다른 게 지혜죠.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데서 나오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따가 또 말이 나오겠지만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좋은 책을 빨리 많이 읽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우가 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우를 그려놓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책을 많이 보다 보면 길이 나올 수 있겠죠. 꿈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지혜를 넓혀나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책만큼 스승,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책은 최고의 스승이고 언제나 나를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이죠.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제가 많이 읽지 못했던, 학창시절에 책을 많이 좀 읽었더라면 하는 게 항상 후회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이때 당시에 책을 읽으면 기억이 엄청 오래 가죠. 근데 지금 저 같은 나이에 책을 읽으면 읽어보고서 고개 돌리는 순간, 책을 덮는 순간 다 까먹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그때 가서 책을 읽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때 여유가 있을 때 책을 무지개 많이, 좋은 책들 많이 이것저것 분야 가리지 말고 책 읽기를 정말 권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 덩치가 큰 사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학창시절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머리가 더 프레시할 때 책을 한 권이라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정말 시간이 지나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 써 있는 거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이런 분들,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폴레옹도 전쟁을 치르면서 말 위에서도 안장 옆에 책이 항상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도 그 포탄이 쏟아지는 막사에서 책을 읽고 그랬었던 거예요. 윈스턴 처칠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책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책을 가까이 했더라. 여러분들도 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시장실에 책이 많이 있어요. 누가 가져오는 책도. 그런데 지금은 읽기가 참 어려워요. 짬도 없고 시간 타다는 사람은 다 변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여건이 좋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센 사람이고 성공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 하는 얘기, 뭐 뻔한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서 다 기도하면 듣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경청하기처럼 어렵다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굴 보면 입은 하나죠. 눈은 두 개예요. 귀도 두 개예요.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라. 귀가 두 개예요. 그 많은 것을 보라고 눈도 두 개예요. 근데 조금 잘난 척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들으라. 그게 남의 다 경험을 듣는다면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듣는데 지혜가 높아지겠죠. 듣기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보다 뭔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얘기 듣는 거, 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항상 잘 듣는다는 거. 들을 청자예요, 저게. 들을 청자. 들을 청자 잘 보면 귀자가 있죠. 귀를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귀의 밑에 임금왕자 있죠. 귀를 왕으로 모시라. 그리고 경청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귀를 왕으로 모시면서 날일자가 열십자가 있죠. 10번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람 밑에서 들으라. 이게 들을 청자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고개를 딴 데서 딴점 핀다든가 뭐 만지작거린다든가 뭐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들어오지 않겠죠. 남의 얘기를 진짜 귀를 왕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들으라. 이게 들을 청자예요. 경청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남의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지혜, 책 얘기를 나와서 이제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집중적으로 어떤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가 고3 때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저는 고3 때보다 고3 나오고 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제일 공부를 집중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꿈했었다고 그랬죠. 사대를 2번 봐서 떨어졌어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 근데 고3 때 공부는 하긴 했는데 늘상 마음은 딴 데 절반을 가 있었던 거예요. 고민 뭐 이런 것처럼 집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학을 떨어진 걸로 나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대학을 갈 돈은 없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먼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머리가 많이 굳어져 있잖아. 야, 기왕에 또 시험 봐서 떨어지면 9급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기왕에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덜 창피하게 7급 시험 봐서 떨어졌다 소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7급 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가 7급 시험 보려니까 이게 행정학, 경제 원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행정학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용어도 처음 듣고. 시험이 7월 20일날 시험을 보는데 내가 2월 12일 날 제대를 하고 2월 한 달은 인사 다니고 이렇게 하고 3월부터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4개월 15일간 공부해가지고 7급 시험 350명 뽑는데 103등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합격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금 올해는 맛보기로만 보고 내년에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집중을 이제 하게 됐어요. 화장실에도 갖다 붙여놓고 잠을 몇 시간 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뭐 완전히 아주 공부에 반 미쳐버린 거죠.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었죠. 어쨌든 제가 그때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만 공부했더라면 서울대 수석은 합격했겠다. 그때 아마도 책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몇 페이지에 뭐가 그림이 있고 무슨 글씨가 있는 정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몰입을 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4개월 만에 7급 시험 합격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집중이다. 집중. 안광이 지배를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그 돋보기로 구멍을 뚫듯이
구멍이 뚫린다는 것처럼 책 뒷면까지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할 때는 오랫동안 공부해서는 안 돼요. 단시간 내에 막 집중해서 하는 거 이런 습관을 들여서 정말 좋겠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무슨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해보면 정말 좋겠어요. 끼도 필요하죠. 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끼도 필요합니다. 그냥 샌님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남이 시키면 뭘 하고 하는 인생은 뒤처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앞에서 먼저 나가는 그런 마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제가 여러분들 학생 때는 적극적이었을까요? 수동적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었고 그리고 피동적이었었고 그런 쪽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싫었어요. 저 성격을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교보문고에 가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인간관계론 책,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기 개발 서적을 막 집중적으로 보면서 성격을 제가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격을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아마 이 시장이라는 꿈도 못 꾸죠. 남들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저를 뒤늦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완석이라는 친구가 시장을 한다는 얘기냐, 어떻게 선거직이 됐다는 얘기냐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끼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하는 뭔가가 있어요. 공부는 공부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만들기가 됐든 뭐 그림이 있다 됐든 뭐가 됐든 자신의 그런 것들 끄집어내서 나만의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신의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 색소폰도 불고 뭐 하모니카도 불고 뭐 마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능, 소질, 기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하면 많은 부류 속에서 여러분들 독특하게 떠오르는 분계 일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체에 갔을 때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거 잘하는 거 그 친구 인정받잖아요. 그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인정받겠어요. 눈에 확 띄죠. 직장에 가서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서 뭔가를 보여줬다. 그러면 상사들에 탁 뛰어가지고 여러분들 인정받을 거예요. 일만 가지고 승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끼를 좀 가지면 좋겠다. 1인 1기 무언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선진 시민은 뭔가 어떤 재주가 하나 정도 있어야 그 선진 시민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노래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운동도 운동이지만 악기도 뭔가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어떤 그 공연할 때 깜짝으로 한 번에 불어나가고 해가지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번 보냈던 겁니다. 근데 객석에 있던 분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는 색소폰 안 했다면 제가 저런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악기를 뭔가 하나 좀 배워두면 좋겠어요. 마술도 제가 좀 많이 배워가지고 마술을 한 15가지 정도 할 수 있어요. 시민들 앞에서 저런 걸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마술 좀 한번 배워보세요. 네, 마술을 신문지를 막 찢고 저렇게 되는 건데 신문지를 안 갖고 와가지고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깡이죠. 이제 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신 이런 거예요. 소신, 강단.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남으로부터 뭔가 어떤 그 순간만큼은 조금 인정을 못 받고 조금 뭐 돈키호테 같다 이런 얘기 들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막 그런 거예요. 소신 있는 사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을 한다든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거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불의에 굽히지 않는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은 당장 소신을 굽히고 저쪽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 소신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인정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소신이 곧 힘이다. 불의에 굽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깡 소신, 이게 이제 성주 회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AB지구 박은 분이 정주 회장 알고 계시죠? 지도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분이시죠. 여의도 55배에 달하는 이런 그 땅을 옥토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막아서.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조선소를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들고 영국 가가지고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조선소를 세운 그런 깡,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영국의 은행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기 써 있는 대로 큰 배를 만들고 한다니까 큰 배 구경이나 해본 적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주회장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폐를 보여주면서 거북선이잖아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거북선을 본 적 있느냐? 우리는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철갑선을 만진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관을 하다가 이제 조선소를 세우고 그 깡이죠, 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거는 소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시장을 하고 있느냐? 소각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물 찌꺼기 모든 쓰레기 많이 나오죠. 그 처리해야 될 뭔가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각장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반대들 많았어요. 시장실 쳐들어오고 시청 앞에 와서 이와는 물러가라 등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엄청 많고 갈등이 심했죠. 결국은 제가 2018년도에 선거에 떨어지는 아픔까지 겪게 만든 것이 소각장이에요. 2016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가연성 쓰레기, 태울스는 쓰레기가 톤당 철단가가 99,000원 있었어요. 2017년도에 137,500원 있었어요. 2018년도에 195,000원. 톤당 처리 단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게 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민간업체 5군데에 맡겨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쓰레기 소각장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당진하고 손잡고 같이 한 거예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줘요. 국비를 따가지고 하는 거죠. 광역화 이 방침에 의해서 각 시, 군마다 각자 전부 다 쓰레기 소각장 하나씩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쓰레기 공화국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근 지자체끼리 합심해서 같이 중간에 하나 만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50%씩 지원해준다. 이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진하고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우리 땅에다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극렬한 반대 세력 그분들이 엄청 왜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을 왜 유치하느냐, 왜 당진 쓰레기까지 끌어들이느냐 등등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하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고 저는 그거에 의해서 선거도 떨어지고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그 후임 시장에 의해서 백지화 시킨다고 했었지만 백지화를 못 시켰잖아요.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기공식을 하고 지금 80%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신이라는 거죠. 옳은 것은 굽히지 않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의지를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끈입니다. 끈.
여러분들 나올 때 끈으로부터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들 탯줄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은 끈으로 시작해서 끈으로 끝나요. 관계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즉 관계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탯줄로부터 여러분들 태어났다. 살아가면서 또 다양한 인맥의 끈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인맥의 끈을 넓혀야 돼요. 네트워크 사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과거가 사다리 사회라고 한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사회예요. 사다리를 밟고 위로만 올라가면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을 정복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위로만 올라갈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내 응원군들이 되어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미줄 사회입니다. 거미줄 사회. 얽히고 설킨 인맥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나 혼자 유아독존식으로 몇 사람만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가는 길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고 아는 친구들을 내 편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 편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나의 응원분이 되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관계예요. 모든 부분이 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인맥을 잘 갖춘 사람은 그만큼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끈이다.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유재석. 저 유재석은 저렇게 많은 인맥 관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또 연예인 활동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뭐 한다 하면 저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겠죠. 하나의 예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끈을 많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관리, 인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다. 전화번호, 핸드폰에 전부 전화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 소중히 생각하고 그 관리를 잘 해야죠.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인맥이 됐든 뭐 같은 끈이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폰을 누르면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찍어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끈을 내겠습니다. 끈은 뭐예요? 인맥관계. 거미줄과 같은 인맥을 잘 가져라. 돈을 쫓지 말고 돈맥을 찾기보다는 인맥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인맥 자체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관계, 인맥. 나한테만 인맥이 오게끔 안 되죠. 내가 주고받고요. 기브 앤 테이크. 인맥 관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공고히 되겠죠. 나한테 유리하게끔만 사람 관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럼 인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또 그 사람 응원도 해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또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또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같이 어디 어울리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추억을 같이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 내 인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점을 갖췄다면 어떤 행동으로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OS 오픈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OS는 뭐냐? 5가지 S로 끝나는 건데 제일 먼저 5가지 S와 5가지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도 잘 인맥 관리가 되려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인상 가지면 친구가 안 될 거예요. 이 스마일은 만국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말씨도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웃음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친절은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내 호의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하나의 그런 아주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이라도 조직에 갔을 때 항상 밝은 웃음이고 말씀이 부드럽고 하면 항상 그 조직에서는 여러분들 최고실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인정받고. 근데 항상 싸운 사람 같고 시무룩하고 너무 사무적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받기 어렵겠죠. 표정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인데 여러분들은 아주 아까 애티튜드하고 같은 의미예요. 복잡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 한문에 딱 홍길동 했을 때 뭔가 복잡하게 그 사람 떠올릴 때 그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름 딱 떠올렸을 때 그 사람 괜찮아, 좋아. 쉽게 동화가 되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깔끔하고 이미지 좋고 간단 명료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 편하게 느껴지는, 이걸 갖다 심플을 표현한 거예요. 얽히고 설킨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냥 이미지가 가벼운, 자세도 좋고 그냥 반듯한, 기본을 잘 가져서 반듯한 느낌을 갖고 깔끔하고 좋잖아요. 옆에 비교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 맥을 같이 합니다. 기본을 잘 갖추고 단정하고 꼴을 잘 갖추고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복잡하지 않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는 심플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맥을 통하는데 소프트한 사람이 소프트한 모습을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솜사탕 같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냥 조금은 뭐 좀 이렇게 딱딱한 부분도 있을 때 있어야 되겠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부드러운 모습을 갖추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잖아요. 태풍이 불어올 때 저 소나무는 쓰러지지만 갈 때는 안 쓰러져요. 그래서 항상 강한 게 좋은 건 아니다. 부드러움을 외유 내강 이런 사람이 되는 모습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인상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웃지 않으면 날카로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해. 항상 부드러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몸소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지금은 스피드 시장이죠? 지금은 지구촌 세상이기도 하고 스피드 시대예요. 양육강식,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잡아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빨라야 돼요. 동작도 빨라야 되고 생각도 빨라야 되고 반응도 빨라야 돼요. 상사가 뭘 지시하고 시장님이 뭘 지시하고 또는 뭐 부장님이 뭘 지시하고 선생님이 뭘 지시하고 이거 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 빨리빨리 행동하고 빨리빨리 생각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스피드, 어떤 조직에 가서도 일 처리를 빨리 하는 사람하고 늦게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겠죠. 항상 스피드. 권투도 주먹이 빨라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먹이 느려봐봐. 천천히 가서 이게 맞출 수 있나요? 타이밍, 스피드, 이건 또 타이밍을 얘기하는 타이밍. 항상 타이밍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스마트 세상이죠 지금. 구닥다리 같은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스마트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프레시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옷도 옷냄새도 너털너털 입는 거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하고 다 다르죠. 모든 장비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얼리 어답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다 보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은 보면은 막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스마트를 어떻게 표시할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대충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전화기 쓰는 사람하고 이 전화기 쓰는 사람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죠. 이 전화기 그림 하나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동을, 생각도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미래 흐름에 맞춰야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이 돼야 된다.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공업 시대에서 이제 자동화되고 로봇화되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는 남한테 뒤처지지 않는 노력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 따라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끼가 생기고 꾀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깡이 생기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품. 지금 제가 무슨 품을 팔고 있죠? 지금 제가 무슨 품을 팔고 있어요? 이 품을 팔고 있죠? 이 품을. 아까 내가 책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품을 지금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뭐 질문에도 답변도 잘 않고 뭐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꼭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만 통하는 게 있지 침묵은 금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얘기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은 소통과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어쨌든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말로 천냥 빚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세치혀가 이 소통과 대화, 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입 하나로 혀를 잘못 돌려가지고 목숨까지 있는 얘가 엄청 많죠. 이 구화진, 입은 화를 만들어내는 문이 된다. 반대로 천냥부터 갚는다는 또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품을 잘 팔아야 된다. 그런 것들 자꾸 노력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손품. 아까 얘기한 거 다 얘기해요. 손품을 잘 팔아야 돼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SNS 잘해야 되겠고 친구들과의 보다 같이 어울려지면서 스킨십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기도 하고 이 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항상 나는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항상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손에 뭔가 의기소침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걸작품이야.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자기 자신 채찍질하면 좋아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검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까 꿈 얘기했죠. 희망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항상 가리키는 게 이 검지손가락이죠. 그런 방향을 잃지 말고 꿈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그런 역할. 가운데 중지죠. 가장 길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항상 흔들릴 때 맞아. 내가 꿈꿀 게 끼깡꿈 중심을 잘 잡아야지. 우회 소품을 상기를 해야지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을 딱 잡아.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짧아져서 봐요. 여기 짧아져서 봐. 이 손 5개 손가락이 전부 다 바보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병신 소리 듣죠. 그만큼 중심을 잘 잡아야 내가 올바른 사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약지. 신뢰의 세상입니다. 약지는 요 약지에다가 반지 끼죠?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만큼 신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지간의 약속. 약속을 했는데 5분 늦고 10분 늦는 걸 답안사로 한다? 그 사람은 신뢰 빵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시간관념을 철저히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혈 썼을 때 새끼손가락 깨밀어가지고 혈서 쓰고 하죠. 이것은 소신, 의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꿈, 희망 이런 거 전부 다 흐물어지지 않게끔 항상 5손가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손품을 팔고 편지 보내고 손편지 쓰고 SNS 보내고 손 역할을 잘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은 뭐예요? 여러분들 발품을 열심히 잘 팔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훌륭한 사람 만나러 열심히 가서 만나야 되고 훌륭한 강의 열심히 가서 듣고 또 현장 가서 열심히 좋은 거 보고 해외 가서 국내 가서 다양한 문물을 살피고 하면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품을 열심히 팔고 그냥 방에만 방구석에만 앉아있는 사람하고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돼요. 호수공원도 가서 시장님이 그 경관 좋다고 했는데 밤에 가서 야경 한번 봐야 되겠네.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영화도 좀 봐봐야 되겠네. 가서 보고 다양한 곳을 누비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 많은 체험과 경험, 현대는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많은 부분들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돼요. 움직일 수는 많이 움직여가지고 체험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발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가 될 것이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돼요.
소극적이고 그냥 피동적인 사람은 발전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 두툼해, 머리. 창의시대 아까 얘기했죠? 해 뜨는 서사도 그런 거고. 머리를 자꾸 쓰고 고민을 자꾸 해야 되고, 사색을 자꾸 해야 되고, 머리를 살찌워야 돼. 머리를 살찌우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데다가 막 돈 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담배를 핀다든가, 술 많이 마는다든가 하면서 그런 돈 팡팡 쓰면서 머리를 살찌우는 데는 돈을 안 써. 머리를 살찌우는 데 뭐예요,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가, 테이프를 듣는다든가, 좋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게 다 머리를 살찌우는 거죠. 상상력을 키운다든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영화 같은 것이 굉장히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뭔가 이 사색을 하게 되고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매도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해요. 그게 이제 두품입니다. 두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심품이에요. 마음 심자. 마지막에 항상 감동을 주고 진심을 다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가식적인 걸로만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진정성을 보이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몸에 자꾸 익히고 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저절로 다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 네 가지 열심히 할 것, 네 가지는 열심히 하지 말 것. 약이 되는 것, 독이 되는 것. 미인 대칭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판으로 좀 정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친절, 스마일 얘기했죠. 미인 대칭, 미소, 친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미소 짓는 친절한 이런 마음가짐. 인사는 뭐예요?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려면 상대방한테 다가가야죠. 그게 이제 인사, 다가가는 거. 먼저 내가 인사를 건네고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것을 인사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문을 열 거죠. 경계심을 풀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소통, 대화 다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춤추게 한다. 상대방을 잡고 일일 일찬, 일일 일선. 내가 한 가지라도 하루 한 가지라도 누군가를 칭찬하면 일일 일선. 하루 한 가지 나는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일 일찬은 일일 일선이다. 상대방 칭찬하는 거. 자꾸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넥타이가 좋네. 스카프가 좋네. 옷 잘 어울리네. 이게 다 칭찬이에요. 야, 오늘 뭐 얼굴 화색이 더 좋아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런 것도 다 칭찬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생활을 하면 상대방과 가까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다 연결되는 거죠. 다만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독이 되는 거죠. 비비불불.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친구를 누구 비판했다. 그럼 부메랑이 돼가지고 언젠간 나한테 다 들어와요.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모를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이렇게 얘기 들어줘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자. 하다가도 아참 맞아. 비비불불이지 멈춰야 되고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막 수학도 하기도 하겠죠. 하다가 적절한 선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은 자기 혼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독은 나한테 들어온다. 이것들이 쉽진 않지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했고 지금 제가 얼마큼 얘기했나? 아까 몇 시부터 얘기했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네,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별로 재미난 얘기도 아닌데 아주 졸음 오게 되고 딱딱한 얘기에 불과한 얘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경청을 하고 눈맞춤도 하고 긍정에 고개도 끄덕이고 해서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배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면 몸소 그게 익혀지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맥관리 모든 부분들 다 연결될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호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아무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일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은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길을 가든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모교 대산고등학교를 빛내고 또 우리 서산을 빛내고 또 대한민국을 빛내서 아주 인정받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빛내는 그런 여러분들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